코로나19 새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3단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오늘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확산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오히려 방역당국과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는 397명,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신천지발 감염이 이어졌던 지난 3월 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일평균 신규 환자는 268명으로 전주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20%를 돌파했습니다. 방역이 확산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제 841명까지 늘었고 인천 부평구 갈릴리 교회에서는 교인 등 3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어제 첫 환자가 나온 미추홀구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도 확진자 6명이 추가되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역 발생 신규 환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남 순천의 대형마트에서는 10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나왔고 강원 원주의 병설 유치원발 확진자도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지 정부는 이번 주를 중대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자치단체들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에 대구 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세부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 당장 시급한 건 병상 확보죠.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들은 문만 열었다 하면 바로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오늘 모든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태릉선수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는 문을 연 지 나흘 만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의 환자를 313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어제 저녁 기준 305명, 정원의 97%가 가득 찬 겁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하던 남산생활치료센터는 이미 정원의 98%가 들어찼고 어제 한전인재개발원에 새로 문을 연 생활치료센터는 첫날부터 수용률이 20%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전국 생활치료센터 5곳에서 입소 가능한 인원은 403명. 하루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는 최근 추세라면 하루 이틀 만에 빈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확진자의 84%가 입소하는 시설. 방역당국은 일주일 안에 2곳을 새로 열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하루에 하나씩 열어가지고 지금 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 병실 숫자도 1,000에서 2, 3천 개 정도도 준비를 해야 되는.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 환자가 늘면서 위중, 중증 환자도 급증해 수도권의 경우 남은 중증 환자 병상이 70개에 불과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총 30명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위중증 환자가 4명으로 가장 많은. 여기에 오늘부턴 레지던트 1, 2년 차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중증 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오는 26일부터는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오던 전임의들도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혀 의료 대란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인 8시 반 정세균 총리가 전공의 협의회 측과 긴급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파업 중단 등에 대한 설득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새로 45명이 늘어서
이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확산의 중심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간의 연관성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히려 정세균 총리 등 방역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교회 측이 이미 제출한 교인 명단과 압수 자료를 대조해 고의로 명단을 조작하거나 누락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광훈 목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줄곧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경찰이 압수한 자료엔 광화문 집회 계획과 회의록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방역활동 방해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광화문 집회 당시 인솔자 역할을 했던 전북 지역 목사 7명의 주거지와 교회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진원지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면서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0.0001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매도하고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 이들은 또 지난 21일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 역시 불법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코로나와 장마에 힘든 요즘인데 태풍 소식까지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6일부터 영향권에 들 전망인데요. 많은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강력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태풍 바비는 현재 타이완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0km 정도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26일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이후 서해상을 따라 이동해 27일 오전 수도권 부근까지 북상한 뒤 오후에 북한 황해도 부근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바비는 특히 강력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바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26일에는 태풍 강도가 매우 강으로 바뀌면서 순간 풍속이 시속 210km가 넘는 강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큰 철탑이 힐 정도의 강력한 바람입니다. 바람은 제주 산지가 시속 180에서 216km 정도 예상되고 있고, 특히 바람에 의해서 비산물이 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등 비 피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26일부터 27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는 500mm 이상, 전라도에는 최대 300mm, 그 밖의 지역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고기압이 바비의 북진을 가로막으면 경로와 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